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죠. 4조 달러 클럽.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 세 기업은 이제 모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화려한 숫자 뒤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의 확장이에요. 올해 미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이상 움직인 사례가 무려 119번이나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40% 이상 많았어요. 즉, 겉으론 강세장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은 훨씬 예민해졌다는 뜻이에요. 커다란 기대만큼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반응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제 그 긴장의 한 가운데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곧 10월 29일 새 회진연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2025 회계년도 4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매출은 764억 달러, 순이익은 주당 3.65달러였어요.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로써 5분기 연속 예상치를 초과하는 성적표를 냈죠. 그 원동력은 명확합니다.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그리고 꾸준한 수요를 보이는 오피스와 윈도우 사업입니다. 이번 분기 시장 전망은 매출 약 105조 원, 주당 순이익은 5,100원대예요. 성장률로 보면 약 14%대. 다시 말해 이번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이번에도 잘했을까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AI에 투자한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나?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 가이던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되는 이유, 그건 바로 AI 인프라 투자 때문입니다. 회사는 올해에만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돈을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셈이죠. 이 투자 효과는 이미 시장 데이터에서도 드러납니다. 리스크웨더 자료를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1년 사이 171% 넘게 올랐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도 90% 이상 상승했고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50% 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 세 산업 모두 지난 4분기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구조적 성장이 이제는 그럴듯한 미래가 아니라 수치로 입증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체력을 볼까요? 리스크웨더 기준 후 재무 건전성은 78점입니다. 부채 비율은 80%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는 33%. 기업이 가진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정도면 고수익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무려 68.6%. 팔면 팔수록 남는 구조죠.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현금 흐름이 3,39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넘어 위기 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신뢰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 그리고 명확한 성장 경로까지 모두 갖춘 기업이니까요. 물론 그 대가로 주가는 이미 미래의 일부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이 약 38배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 시장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그 믿음이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 신뢰를 수치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존 디푸치는 최근 투자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명백한 AI 수혜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는 58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제품군과 윈도우라는 준동점적 영역을 통해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췄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AI를 기술로만 쓰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술을 돈 버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를 다른 기술주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리스크 웨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AI 인프라 매출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3에서 4%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가 한층 강화되는 구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 실적이 무난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머물거나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시나리오. AI 투자에 따른 비용이 실적을 깎거나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2에서 3%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460달러 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실적은 성장의 크기보다 신뢰가 유지되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결정짓는 변수, 바로 변동성이에요. 리스크 웨더의 변동성 데이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형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예상치 못한 급등이나 급락이 총 9번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흔들렸어요. 이건 위험이라기보다 시장 반응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승 가능성은 약 플러스 2.3%, 하락 위험은 마이너스 2.2% 수준이에요. 즉 완전한 안정도, 과열도 아닌 매우 미세한 균형 상태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은 조용하지만 작은 변화에도 움직일 준비가 된 종목. 이번 실적이 그 균형을 깨면 그 방향으로 추세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화려한 4조 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 강력한 펀더멘털과 AI 성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이 기업의 성공을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에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느냐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매출이나 EPS가 아니라 변동성의 방향이에요. 리스크 웨더 데이터는 그 체온을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릴까를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번 실적을 바라보는 가장 현명한 접근일 겁니다.